연봉 4천만 원, 30대, 평범한 직장인 2명이 오늘 아침 똑같이 눈을 떴는데 10년 뒤에 한 명은 순자산 10억을 넘기고 다른 한 명은 마이너스 통장을 굴리고 있습니다. 학력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한데 한쪽은 자산가가 되고 한쪽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거죠. 이 격차를 만든 건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한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습관 하나가 복리처럼 쌓여서 10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벌려놓은 겁니다. 하루 1%의 개선이 1년이면 37배 성장으로 돌아오고 하루 1%의 테마는 1년 뒤에 0.03,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오늘 그 현실의 안쪽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콜리라는 회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고객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어떤 고객은 자산이 해마다 불어나고 어떤 고객은 수십 년째 빠듯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콜리는 5년짜리 대규모 추적 조사를 시작했고 순자산 42억 원 이상의 부자 233명과 연소득 3만 5천 달러 이하의 사람 102좀 싼떨명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이들의 하루를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부자들한테서 특출난 지능이나 대단한 가문 배경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일정한 패턴, 매일 되풀이하는 특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할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이니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콜리의 데이터를 보면 부자의 44%가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났고 가난한 쪽에서는 그 비율이 고작 3%에 불과했거든요. 애플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하고 스타벅스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하워드 슐츠는 4시 30분, 워런 버핏은 6시 45분이면 이미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별나서 잠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침 시간대를 의지력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하루 동안 의사결정을 반복할수록 피로가 누적되면서 저녁쯤에는 판단력이 바닥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저녁에 하겠다는 건 이미 지친 뇌한테 마라톤을 한 번 더 뛰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면 새벽에는 의지력 탱크가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질 좋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 따져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남들보다 3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1년이면 1095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데 이건 약 45일을 더 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10년이면 450일, 거의 1년 3개월치 시간이 공짜로 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시간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새벽이라는 서랍 안에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콜리의 조사에서 부자의 62%는 매일 아침 목표를 종이에 직접 적고 있었고 가난한 쪽에서는 9%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목표를 머릿속에만 두는 것과 글자로 꺼내 눈앞에 놓는 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뇌 안에는 RAS, 망상활성계라는 일종의 필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 중에서 의식이 처리할 걸 골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이 필터가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식 위로 끌어올려주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빨간 차를 사겠다고 노트에 적어두면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서 빨간 차가 유독 자주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목표로 적어두면 뉴스에서 금리 변동이나 분양 소식이 갑자기 귀에 꽂히기 시작하고 창업을 목표로 적어두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간판이나 상권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적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바로 코앞을 지나가도 뇌가 걸러내버리니까 영영 모르고 사는 겁니다. 기회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적는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으로 부자들 사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독서입니다. 콜리의 데이터에서 부자의 88%가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고 있었고 가난한 쪽에서는 그 비율이 2%밖에 안 됐거든요.
워런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독서에 쏟는 걸로 유명하고 본인 스스로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50권을 읽는데 주말에는 외부 약속을 다 끊고 집에서 책만 읽는다고 알려져 있죠. 일론 머스크는 아예 로켓 만드는 법을 책으로 독학한 사람인데 NASA 출신 엔지니어도 아니면서 교과서와 논문을 파고들어서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뭘 읽느냐인데 부자들이 읽는 책의 88%는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니라 자기계발서와 실용서였습니다. 투자 전략, 협상 기술, 조직 관리, 세금 절감 같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지식을 집중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재미는 덜할 수 있어도 한 권에 2만 원짜리 책이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계산법이었습니다. 한 달에 2권만 읽어도 1년이면 24권, 10년이면 240권인데 비용은 한 권에 2만 원으로 잡아도 10년에 480만 원밖에 안 듭니다. MBA 학위를 하나 따려면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들어가는데 같은 기간에 240권의 실전서를 독파한 사람과 MBA 졸업장 하나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실전에 강할지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거죠. 독서만큼이나 부자들이 집착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콜리의 조사에서 부자의 76%가 주 4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가난한 쪽은 23%에 그쳤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매일 45분씩 운동 시간을 확보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걸 뇌의 비료라고 부릅니다.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켜서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의 연구에서도 운동하는 학생이 안 하는 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소득이 수 %에서 10% 안팎까지 더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소득 상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40대의 운동을 게을리하면 50대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줄줄이 찾아오고 한 번 자리 잡으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30년이면 3,600만 원이고 합병증까지 터지면 수술비가 수천만 원 나가거든요. 헬스장 연회원비가 100만 원인데 30년치 병원비 3,600만 원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현명한 투자인지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은 수백억 달러에 달했지만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모든 걸 가졌지만 건강만은 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 돈을 쓸 시간조차 남지 않는다는 걸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몸관리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는데 바로 정보관리입니다. 콜리의 조사에서 부자의 63%는 출퇴근길에 경제 뉴스를 챙겨봤고 가난한 쪽은 같은 시간에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사람은 집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집을 새 채 사들였습니다. 이 두 부류를 가른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신호는 2007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주택 재고 급증, 건설사 부도 조짐 같은 것들이 뉴스에 버젓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2007년에 미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현금을 확보해뒀고 못 본 사람은 2008년에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보고 패닉에 빠져서 헐값에 내던진 거죠. 뉴스는 누구한테나 공개돼 있습니다. 유료 정보가 아니에요. 차이는 오직 누가 보느냐 그것뿐인 겁니다. 하루에 아침 출근길 10분, 저녁 퇴근길 10분, 자기 전 10분만 경제 뉴스에 투자하면 1년이면 182시간이 쌓이는데 이 시간이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2025년 현재만 봐도 환율은 1,4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00원을 넘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웃도는 수준이고 금리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경제 흐름을 모르고 산다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보를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콜리의 조사에서 부자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고 가난한 쪽은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고 했는데 남는 적이 없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출은 수입만큼 늘어난다는 건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다 쓰고 500만 원으로 올라도 500만 원 다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한 말,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는 게 바로 이 원리를 꿰뚫는 조언이었습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로 10%를 저축계좌에 빼놓으면 그 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돈이 되고 나머지로 사는 습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먼저 빼놓고 270만 원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 한 달은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한 달만 지나면 270만 원이 원래 내 월급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숫자로 돌려보면 한 달 30만 원씩 20년 동안 모으면 원금만 7,200만 원인데 연 7% 수익률로 복리 투자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이자로 붙는 건데 이게 의지력으로 절약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굴려서 만든 결과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부자는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돈을 쌓는 시스템 못지않게 부자들이 신경 쓰는 게 사람을 쌓는 시스템입니다. 콜리의 데이터에서 부자의 80%는 중요한 사람의 생일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고 가난한 쪽은 10일날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하나 보내거나 단체 메시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목소리로 전하는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연구진의 대규모 조사를 보면 주변에 고소득 친구가 많을수록 자기 소득과 경제적 기회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투자 정보, 사업 기회, 이직 소식 같은 것들이 인맥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생일 더 한 통은 비용이 0원이고 시간은 5분인데 요즘 세상에 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해 주겠습니까? 대부분 카톡 한 줄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형 생일 축하해. 올해는 어떤 계획 있어?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쌓으면 당신은 그 사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자들은 인맥을 부동산이나 주식과 똑같은 자산으로 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꾸준히 관리하면 복리처럼 불어나는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겠다는 생각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콜리의 조사에서 부자의 93%가 인생에 멘토가 있었다고 답한 반면 가난한 쪽은 24%에 그쳤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멘토는 인텔 CEO 앤디 그로브였고 마크 저커버그는 스티브 잡스한테 배웠으며 워런 버핏 뒤에는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멘토가 워런 버핏이라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멘토가 왜 중요하냐면 인생은 짧아서 모든 실수를 직접 해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한다고 치면 인력 채용부터 재고 관리, 마케팅, 자금 운용까지 온갖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날리는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길을 20년 동안 걸어온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겪은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20년짜리 시행착오를 2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멘토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짜고짜 가르쳐달라고 조르거나 커피 한 잔 사면서 조언을 구하는 건 거래이지 멘토링이 아니거든요. 진짜 멘토를 얻으려면 먼저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다가가서 무료로 일하고 배우고 신뢰를 쌓아야 6개월에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진짜 멘토가 되어 있는 거죠.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좌절하고 피하는데 부자는 실패하면 분석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마존은 파이어폰이라는 스마트폰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제품이었죠. 그런데 베조스는
그 실패에서 하드웨어 단독으로는 승부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뽑아냈고 그 결과물이 알렉사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였습니다. 지금 AWS는 아마존 전체 이익의 60%를 만들어내는 핵심 사업인데 이게 1억 7천만 달러짜리 실패에서 태어난 겁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2번 반복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건데 이걸 막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 건지 이 3가지만 적어두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노트를 펴서 같은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수는 괜찮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그냥 손실로 끝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의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일기인데 이게 돈 버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고 스트레스는 더 낮으며 에너지 수준도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는 15년 동안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썼고 토니 로빈스와 팀 페리스 같은 세계적인 성공 코치들도 이 습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원리는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뇌는 찾는 것을 발견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문제점만 찾으면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일만 눈에 들어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까지 손상됩니다. 반대로 감사할 것을 의식적으로 찾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고 무엇보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한테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기회가 몰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할래? 이런 제안은 늘 그런 사람한테 가거든요.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듣고 내일부터 전부 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다 보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노트에 오늘 하루 목표 3가지를 적고 은행 앱을 열어서 월급의 10%를 자동이체로 걸어놓고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한 줄만 쓰는 거죠. 30분이 부담되면 15분이라도 좋고 10%가 힘들면 5%라도 좋고 9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중적으로는 21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실제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으니 2개월을 목표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첫 3가지가 몸에 밴 다음에 독서, 운동, 경제 뉴스를 추가하고 다시 2개월 뒤에 나머지를 올려놓으면 6개월이면 전부 자기 것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40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한번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매일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왔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안에서 기회를 잡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쓸려 나갔죠. 앞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고 자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고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쪽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건 위기가 닥친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일주일 뒤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극소수는 오늘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10년 뒤에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